첫 번째 경기 가시마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가시마가 더 주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줄 것. 마리노스전에서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다가 체력적인 난조를 보인 것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도하는 흐름에서도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는 뚜렷하게 우세를 잡은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도쿄가 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최근 전적에서도 1승 1무 3패로 가시마가 밀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 안정세가 뚜렷하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배후나 측면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잦은 편. 오히려 가시마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니가타전에서도 실리적인 접근으로 자신들이 카운터를 노리는 기세로 이겼고 지난 가시마 대결에서도 45%의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도쿄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 밀리는 형국이 잦았다. 물론 가시마가 현재 7승 3무로 홈에서는 상당히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 두 번째 경기 마치다 대 요코하마 F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치다는 마리노스에게 상당히 강했다. 수비를 상당히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편이고 이를 통해서 역습으로 간결하게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공 성향이 강하고 배후 공간을 많이 주는 마리노스 입장에서는 상성이 꽤 뚜렷한 셈이다. 물론 현재 오세훈, 나상호 등 공격진의 폼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등 마치다가 지난 두 경기처럼 3-1, 4-1 정도의 스코어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마치다뿐만 아니라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늘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올 시즌 나고야, 간바, 후쿠오카 상대로는 전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결국 미드필더를 중시하느라 라인을 늘 높게 잡는 상황에서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 지난 경기에서야 가시마 상대로 4-1 승리를 기록했지만 짧은 패스가 강도 높은 압박에 막혀서 결국 롱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마치다가 유리할 것. 압박을 중원에서 이어가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시스템의 강점은 마리노스에게 상성상 우위다. 물론 여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마치다도 지난 대결처럼 두 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사포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라와는 강호들이 아니라 하위 전력에게 강하다. 올 시즌 기록한 모든 승리는 8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기록한 것. 이는 우라와의 현재 기조가 후방에서의 전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우라와가 주도권을 잡기 쉬운 상황에서 강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우라와가 정교하게 전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에는 나오는 실점의 양이 없지는 않다. 사포로의 경우도 일단 초반을 버텨내고 강호들을 상대로 천천히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포로의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에 대한 저조함. 최근 6경기에서 1골만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도 직접 프리킥으로 겨우 한 골을 기록한 것에 그치고 말았다. 결국 신승 상황에서도 사포로가 밀리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우라와가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강한데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을 상대로 더 강한 면모가 강한 것이 사실. 다만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에 약한 점이 있어서 한 골 정도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 번째 경기 가시와 대 가와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와의 전략은 상당히 압박 라인을 중원에서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사실 가와사키가 상당히 중원에서의 전개를 중시하는 편이라서 이 전술에 대한 효율은 어느 정도 있는 편. 다만 가시와의 주전 조중, 사비오 정도를 제외하면 가시와의 믿을만한 주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기노시타가 8골로 교체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모습이긴 하다. 가와사키의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편이다. 특히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활동량이 최하위 수준인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 1차적으로 빠르게 전개를 하는 데는 익숙한 팀이 아니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팀을 상대로는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후쿠오카, 간바, 마치다 같은 팀을 상대로도 올 시즌 고전하는 형국이다. 가시와가 신승하는 상황이 나올 듯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가와사키 상대로는 잘 통하고 있는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가시와의 입장에서는 주전조에서 사비오 말고는 그다지 힘을 쓰고 있는 공격 자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울 듯하다. 다섯 번째 경기 이와타 대 교토상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타는 전체적으로 쇼난이나 교토 상대로는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쇼난전에서는 그라사의 조기 퇴장으로 터져버린 매치였지만 이와타의 배후 공략이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교토나 쇼난 상대로는 잘 통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물론 그라사에 이어서 가와시마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라서 이와타가 공격을 받아내는 상황에서는 좀 고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교토가 패배하는 패턴은 초반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후반에 힘이 빠져서 패하는 경우가 다수. 지난 대결에서도 0-3으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당시에도 후반에 모든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교토가 압박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이 많아서 정작 문전에서의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한 요소.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경기당 0.8골에 불과하다. 이와타가 이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기동성과 배후 공간을 노리는 폭발력의 이와타. 따라서 쇼난이나 교토같이 전방에서의 힘을 꽉 주는 팀에게 전체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수비진의 누수가 없지 않지만 교토는 늘 결정력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이 잦은 편. 여섯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쇼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바가 라인을 낮추고 수비와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는 쇼난 상대로 좋았다. 최근 거둔 2연승 상황도 쇼난에게 어느 정도 점유나 공격권을 허용했던 케이스. 이는 간바가 현재 홈에서 골을 허용하는 비중이 최소 1위일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내는 역량이 상승한 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17실점의 수치는 마치다와 함께 리그 최저 실점 1위이기도 하다. 쇼난은 원래 수비를 먼저 하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팀에게 약하다. 상대 퇴장자가 나와서 5-0 대승을 기록했지만 이와타에게도 약했고 마치다고 베후쿠오카 같은 팀들에게도 여지없었다. 특히 쇼난이 전반부터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것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활동량을 높게 가져가는 편인데 이 때문에 힘이 빠진 후반전은 전반에 비해서 실점률이 2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간바가 유리할 것이다. 일단 점유를 상대에게 어느 정도 내주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쇼난과의 대결에서는 앞서는 모습이다. 간바의 수비가 그만큼 안정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쇼난도 상대 진영을 빠르게 넘나드는 에너지 레벨 소모가 후반전에는 상당히 실점이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는 모습.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